토트넘 구단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득점을 통해서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 탑5에 들었으며 동시에 도움 부분에서도 탑3입니다. 토트넘 구단 최다 득점자 1위에서 4위까지의 선수들은 해내지 못한 도움 부분에서까지 랭크된 것은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는 팀 내 입지와 클래스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영원히 토트넘의 레전드로 기억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가 종료되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흥미로운 주제로 이번 라운드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요. 또 하나의 대기록이 세워졌다며 손흥민 선수의 시즌 15골로 현재 리그 득점 경쟁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위 홀란드와는 겨우 3골밖에 차이 나지 않으며 아울러 구단 역사를 통틀어봐도 159골의 클리프 존스를 제치고 손흥민이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 5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은 위대한 기록을 갱신 중이라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토트넘 역사상 프리미어리그에서 60도움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고작 3명에 불과하다며 이쯤 되면 눈치챘겠지만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그 안에 리스트업되어 있다며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주목할 수 있는 대단한 업적이라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직접 골을 사냥하는 공격수로서 공격 진영에서 올라운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며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윙으로 뛰었던 경험 그리고 지금 팀에서도 스트라이커 및 윙에서의 활약 등 감독이 요구하는 플레이를 그대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이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경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강력한 경쟁자인 맨시티의 홀란드와 리버풀의 살라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듯 그들은 타고난 골 사냥꾼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처럼 멀티플레이어의 자질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이들처럼 전문적인 스트라이커로 그라운드를 누빈다면 이미 그들의 기록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팀의 주장이자 팀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선수이므로 개인적인 욕심보다 팀의 승리와 전술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선수 출신의 레전드 패널들은 득점왕 순위 후보에 오른다면 예외 없이 모든 선수들이 욕심을 내고 때문에 리그 막판 무리한 상황에서 득점만을 생각해서 무리하게 슛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며 때로는 그런 것들이 팀 경기력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까지 팀의 득점을 책임지며 팀 승점을 뽑아내는 자판기 역할을 했으므로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난받지 않는 것일 뿐 사실 돌이켜보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경기 결과 자체를 뒤바꾸어 놓는 득점왕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내용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플레이적으로나 팀 조직력적으로나 언제나 그는 팀을 우선시한다며 분명히 축구 선수로서 배워야 할 자세가 있으며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내가 손흥민 선수의 입장이라면 어차피 우승은 쉽지 않은 상황, 개인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욕심을 냈을 것 같으며 그게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겠냐며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로 무관에 그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조금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케인과 함께 토트넘 에이스 쌍벽을 이루던 중 한 명은 자신의 실리를 위해 팀을 떠나는 선택을 했으며 한 명은 아직 그렇지 않다며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성기가 끝나가는 나이, 조금은 과감한 선택도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그릇을 모두 담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잘 녹아들었고 이곳에서 최고의 핵심 선수이지만 다른 상위권 구단으로 가더라도 그의 경쟁력은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역시도 원정 경기를 뛰었던 토트넘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선제 득점을 내어주고 전반전에도 계속해서 골대를 강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는 아무리 실력 차이가 나는 팀 간의 경기여도 조급함을 유발할 수 있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기가 될 수 있던 상황. 손흥민 선수가 해결사가 되었다며 그는 경기 내내 중요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마지막 역전골은 그가 거의 스스로 만들어낸 것과 다름없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직접 드리블하며 중앙선 부근까지 간 뒤 티모 베르너에게 완벽한 측면으로의 스루 패스를 연결했으며 티모 베르너는 공이 속도를 줄이지 않으며 10m 이상 드리블을 했고 중앙에 있는 존슨에게 패스 그리고 달려오는 손흥민 선수에게 존슨이 패스하면서 골을 만들어냈다며 이 공격의 시작점은 손흥민이었으며 과정 및 마무리 또한 손흥민이었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드리블 그리고 정확한 패스,
마지막으로 박슨의 결정력이 부족한 존슨이 골대를 등지고 공을 잡을 것을 예상. 바로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은 그야말로 예술 그 자체였다며 체조 경기로 따지자면 10점 점수표를 들어도 비난받지 않을 상황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득점왕에 이름을 올렸던 21-22 시즌을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때처럼 극적인 득점왕 타이틀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지막 경기에서는 특히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 골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리그 4위 위치가 조금 더 굳건해지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 완고지가 눈앞에 보인다면 다시 한번 토트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시즌 득점왕 경쟁에서 기대가 된다는 상황입니다. 아시안컵 차출 등 다른 경쟁자들보다 출전 횟수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1위와는 고작 3점 차이입니다. 남은 경기는 8경기,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토트넘의 4위 수성 경고, 그리고 리그 마지막에 주장에게 골을 몰아주기 위한 플레이가 나온다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2번 등극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공격 포인트를 차분히 쌓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더 크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관련된 소식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터치 한 번이 저희 채널에는 아주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